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50살 된 남자이고, 아직은 직장 생활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를 먹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살아보니, 이제야 조금은 인생을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름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라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제가 걸어온 발자국들을 보게 되었는데, 50년의 세월만큼 그만큼 놓치고 산 것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금이야 오기야 하며 자란 외동아들이었는데 되게 외동아들이라 하면 굉장히 마마보이 같고 버릇도 없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반대였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외동아들인 만큼 제대로 커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다 보니 더 그러셨던 것 같았죠. 제왕이 너는 우리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만큼 가족들에게 실망을 시키면 안 되니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돼. 게다가 아버지마저 안 계시니까 올바르게 자라야 하고 엄마가 가끔씩 쓴소리 해도 다 제왕이 널 위한 소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는 말어.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한 6, 7살 때부터 들어 나이가 50인 지금까지도 듣고 있어요. 아마 어머니는 제가 남들에게 애비 없는 애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하려고 저를 강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절 보면 넌 어쩜 네 아버지를 그렇게 꼭 닮았니? 재앙이 널 보면 네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아. 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는 저를 통해 아버지를 보셨고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가끔은 어머니가 애처로울 만큼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저 또한 얼핏 아버지의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버지는 그 시대 분들에 비해 사랑 표현도 많으셨고 정도 많으신 참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이런 아버지를 그리워하셨던 것 같았죠. 그래서 전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효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효자라고 꼭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는 게 효자만은 아니니 어머니 속을 썩이는 일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인 게 저는 공부도 꽤 했고 직장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주변에서 효자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신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 비록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워낙 똑똑하시고 그 당시에 여자 대학에 나올 정도로 외갓집이 꽤 잘 살아 재가를 하지 않으시고도 직장에 다니시며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60, 70년대 여성분들은 대부분 편견으로 사회 진출이 어렵던 시절이었는데 어머니는 신문사에 다니시며 기자로 재직을 하셨어요. 여자 회사원도 보기 어렵던 때라 어머니는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신문사에서 아주 강인하게 살아남으셨던 분이기도 하죠. 그런 곳에선 남자들한테 절대 약해 보이면 먹잇감이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는 평생토록 머리 한 번을 기르지 않으시고 짧은 머리를 고수하셨어요. 심지어는 담배까지 배우셨는데 처음엔 강해 보이려고 피우셨던 담배를 나중엔 친구라고까지 칭하며 끊지 못하시고 일평생을 피우고 사셨어요. 그리고 늘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일을 하셨는데 저도 그 모습을 매일같이 봐오니 자연스럽게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게 당연시되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회사에 취직까지 일사천리로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 취직이 되니 주변 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소개팅을 받게 되었죠. 대학 다니면서 2명의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리 오래가진 않았고 요즘 말로 썸만 타다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연애는 자신 없어 했는데 소개는 꾸준히 받아왔죠. 제가 아버지 없이 산 세월이 워낙 길다 보니 저는 일찌감치 가정을 꾸려 자식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이게 저의 인생 목표 중 하나였죠. 그렇게 주말에 친구의 소개로 상대방 여자분을 만나러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웬걸 소개를 받아야 하는 여자분보다 그 카페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홀딱 반해버렸죠. 양쪽 볼 옆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미소가 참 이쁜 여자였어요. 서빙을 하러 오는데 저 멀리서부터 눈길이 계속 갔고 욕먹을 걸 알면서도 친구가 소개시켜준 여성분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그 소개팅 자리를 박차고 나와 미친놈이란 소리까지 들으며 카페 직원의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곧 저의 아내가 되었는데 아내와 결혼을 하기까진 정말 많은 고비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아내가 저와의 만남을 거부했었거든요. 이유는 저는요, 집이 가난해서 학벌도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해서 직장도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지 못해요.
기껏 이런 서빙이나 할 텐데 재왕 씨는 아니잖아요. 선보고 좋은 조건의 여자 만나 결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재왕 씨 그릇을 채워줄 수 있는 여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재왕 씨는 외동아들이잖아요. 외동아들이면 어머니께서 얼마나 애지중지 하시겠어요. 라며 연애는 하겠지만 결혼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매번 도리지를 했어요. 게다가 아내는 학벌과 직업 말고도 본인 부모님에 대한 열등감이 너무 강했어요. 아내의 말로는 본인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 엄마랑 동생 둘이랑 집을 나와 산다는데 아내는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자격지심을 갖는 것 같았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 한참 후에야 아내의 친척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아내 아버지가 무슨 사건의 주동자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어 뿔뿔이 흩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아내가 자신감이 없었던 건가 싶었어요. 결혼 전부터 이랬으니 여장부 같은 저희 어머니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죠. 아마 어머니께서 기자라고 하면 아내가 도망을 가고도 남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 여자랑 곧 죽어도 결혼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내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머니에게 조언이라도 들어보려고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역시 대정부 같은 저희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그 아가씨 엄마가 한번 만나봐도 되겠니? 엄마랑 얘기 나눠보면 그 아가씨도 마음이 좀 열릴 것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이 작전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하고 셋이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아내에게 본인 소개를 하며 어디 일보 신문기자라는 말을 하셨죠. 그러니 그 소리에 갑자기 아내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말을 잇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곤 저를 약간 원망스럽다는 듯 쳐다보는데 일부러 아내를 속이거나 거짓말한 건 없었지만 괜시리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식사가 끝날 때쯤 어머니랑 일전에 입을 맞춘 대로 제가 슬쩍 자리를 피해주기로 했죠. 어머니가 아내랑 단 둘이 있을 때 속마음을 들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약속대로 눈치를 살펴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일어나는데 순간 아내도 저를 따라 똑같이 일어나며 본인도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저를 따라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가 불편한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어색한 기류 속에 어색하게 만남이 끝났고 아내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헤어짐의 이유도 말하지 않고 무조건 당신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 몇 날 며칠을 아내의 집까지 찾아가 결국 장모님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장모님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 애가 그쪽 식구들보다 한참 못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봐요. 근데 총각, 만약 우리 애랑 결혼한다면 정말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거요? 라고 하시길래 무조건 지켜줄 수 있다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우렁차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 장모님이 실소를 내뱉으시며 아이고 참 그래요. 내가 우리 애 설득해 볼 테니 기다려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 달간의 마음고생 끝에 다시 아내를 만나 결혼을 약속하였고 이번엔 아내가 먼저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본인 속 얘기를 술술술 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레짐작 겁을 냈나 봐요.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만 봐도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하루하루가 피가 말린다는데 재앙씨 어머니께선 기자라고 하시니 그 말에 더 주눅이 들었어요. 제가 워낙 가진 것도 없고 머리에 든 것도 없어서 더 무시를 당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이라며 저희 어머니에게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처음 듣는 소리를 저희 어머니한테는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어머니가 진짜 기자가 맞긴 맞구나 싶었어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게끔 유도 질문을 하시는데 역시 노련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였고 어머니는 신여성답게 저희가 결혼을 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려가는 인생에서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봐 줄 거다. 시집살이는 없을 거고 너희 결혼 생활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없을 거야. 다만 우리 서로 도리는 하면서 살자꾸나 라고 하셨고 30년 동안 저를 키우면서 이젠 자유의 몸이 되었다며 3달간 혼자 유럽 여행을 떠나신 어머니였죠. 아내 또한 남들과는 다른 어머니를 늘 동경하며 좋아했어요.
물론 두 분이서 사이도 좋았는데 저희 아내가 어머니한테 참 잘했어요. 이 시대에 효부상이 있다면 아내에게 삼가왕을 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저희 어머니에게 잘하더라고요. 남편 된 입장으로서 뿌듯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내 또한 본인이 결혼 전에 너무 설레발을 친 것 같다며 자기가 걱정했던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 또한 집안에서 속 시끄러운 일이 없으니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아내의 내조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던 8년 전 잠잠했던 저희 집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고혈압으로 쓰러지게 된 겁니다. 다행히 둘째 이모님께서 어머니 집에 들리셨다가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고 바로 응급실로 가 응급조치를 하여 별다른 이상은 없이 퇴원을 하셨지만 어머니께서 그 이후로 혼자 사시는 걸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게 내가 자식들한테 늘 손 안 벌리고 산다고 큰 소리를 쳐왔는데 결국엔 나도 나이가 드니까 자식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 늙은인가 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갑자기 아내가 잘 됐다며 어머니 손을 잡더니 어머님, 그럼 저희랑 같이 사세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싶었는데 어머님께서 워낙 독립적인 분이시라 쉽게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 기회에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 늘 이런 상상을 해오곤 했거든요. 어머님만 좋으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같이 사시는 건 어떠세요? 라며 신이 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또한 눈물을 글썽이시며 아유 애미야 나야 네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좋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 라는 말을 하시는데 천사 같은 아내 덕분에 어머니께서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어머니께서도 저희랑 같이 살면서 아내의 극진한 간호로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잃었던 웃음도 되찾으셨는데 문제는 한 2년이 지나고부턴 어머니께서 굉장히 우울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아내 말로는 집에서 말도 잘 안 하시고 하루 종일 담배만 입에 물고 사시며 본인이 무슨 행동만 해도 눈에 거슬린다고 저리 가라고 역정을 내신다고 했죠. 근데 하필이면 저는 그때 제 인생에서 제일 전성기를 맞고 있던 시기라 어머니를 살필 여력이 없었어요. 변명 같지만 매일매일이 야근이었고 집에 오면 온 식구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만 자고 새벽에 출근을 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회사에 나갔는데 이땐 정말 제 모든 걸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그에 합당한 단점도 따르더라고요. 어머니와 속 터놓고 대화를 할 시간이 없으니 멀어지게 되었고 어머니 또한 제가 바쁜 걸 아시니 아침에 잘 다녀와라 라는 말밖에 안 하셨어요. 아내 또한 매번 그런 어머니 옆을 지키며 같이 인사를 했는데 새벽에 짧게 나누는 대화 이외에는 아내도 예외는 아니었죠. 게다가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못 써주니 사춘기 애들과는 금방 멀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생활 중 제가 진급이 되면서 저희 회사 지방지사에 장을 맡게 되어버린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더 이런 정점을 찍게 되어버렸는데 저는 그 반대로 제 지방 발령이 되려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지방이란 새로운 지역에 내려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까지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지사에 장이 되면 지금보단 시간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느긋해지니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그동안 벌어졌던 틈을 좀 채우자 생각을 해 이런 제안을 하니까 한 번도 제게 고집을 부려본 적 없던 아내가 제게 처음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자주 전학을 왔다 갔다 하면 친구들 사귀는 거랑 학교 생활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한 3, 4년만 살다 올라오는 거니까 그냥 주말 부부로 지내자고 하는데 아내의 말을 들으니 또 일리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죠. 근데 가만히 계시던 어머니께서 입을 여시더니 제왕이 네가 지방으로 가면 나는 그냥 이모네 집에서 지낼까 생각 중이다 라고 하니 아내가 까무라치며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제가 뭐 서운하게 해드렸어요? 어머님 연세에 이모님네 집으로 가시면 자식 욕먹이는 건데 제가 더 신경 써서 어머님 편하게 모실 테니 그런 말씀 마세요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저도 그 모습을 보곤 그래요 엄마 이 사람이 뭐 엄마 서운하게 했다고 해도 젬만한 곳이 없죠 라고 했어요. 그러니 뭔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주말 부부로 혼자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제가 내려간 지 한 달 만에 아내로부터 심상치 않은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그 전화는 다름 아닌 어머니에 관련된 전화였는데 아니 어머니께서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또 어머니가 쓰러지신 줄 알고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냐고 하니 아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며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줄 테니 그걸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보내준 사진과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속엔 심히 깜짝 놀랄 만한 장면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핥혀 상처를 낸 사진과 알 수 없는 말들을 읊조리는 모습의 영상들이었어요. 아내는 아마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단계이신 것 같다며 더 증상이 악화가 된 것 같다고 하는데 아니 아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나 사실 당신한테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나 어머니한테 이런 대우 많이 받아왔어. 어머니께서 틈만 나면 나한테 물건 던지고 화풀이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다리나 팔에 흉터도 많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시는구나 생각하고 당하고만 있다가 어머니께서 어느 순간부터 바지에 실수를 하시고 음식을 장롱 안에 숨겨두시는 걸 보곤 치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하며 본인이 늦게 눈치를 채서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소리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한 번에 너무나도 많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중에서도 어머니께서 아내한테 했던 일들이 제일 충격이었는데 아내는 6년 가까이 어머니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어머니를 모셨고 치매마저 본인 탓이라며 자책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또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신경했다고 어머니 대신 용서를 빈다고 했죠. 그러니 아내는 어머니 입장에선 내가 당연히 미우셨겠지. 당신 아들은 잘나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어오는데 나는 맨날 집에서 당신이 벌어가지고 오는 돈만 쓴다며 뭐라고 하셨어. 처음에는 꼬집는 걸로 시작하시다가 나중에는 도를 넘으시더라. 그래도 나는 참았어. 당신 어머니니까. 라는 말을 하는데 이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병원 가는 걸 극도로 꺼려하시니 저보고 평일에 휴가를 내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치매 사실 또한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영특하시고 똑똑하셨던 분이 치매라니, 그리고 손직원까지. 저는 평일까진 기다릴 수가 없어 당장 주말에 집으로 갔고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집에 가는 길이 얼마나 무겁던지. 그리고 역시나 제가 집에 가니 어머니는 제게 이상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영진 오빠 왔어? 아이 왔으면 들어와 라고 하셨고 또 바지에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아내의 말처럼 치매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겐 평일에 병원 예약을 잡으라고 했고 저는 그날 다시 올라오겠다며 갔어요. 그리고 제가 올라가기 하루 전날이었는데 아내에게 또 한 번의 급박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어머니께서 실종이 되었다는 전화였습니다. 아내가 잠깐 분리수거를 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문을 열고 사라지셨고 아내는 그걸 알자마자 곧바로 나가 동네를 다 뒤져봤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였대요. 아내는 어떡하냐며 또 본인 탓이라고 오열을 하는데 저희 가족은 거의 보름 동안 어머니를 찾아 헤맸어요. 누가 봐도 완벽한 실종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일주일간 휴가를 냈지만 그 이상으로는 더 휴가를 쓸 수 없어 직장에 나갔고 하루하루 전화만 붙들고 피가 말리는 심정으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실종된 지 1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터덜터덜한 발걸음으로 집을 가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제 오피스텔 문 앞에 누군가 네이만 입고 쭈그려 앉아있는 겁니다. 저는 기겁을 하곤 누구신데 남의 집 앞에 이러고 앉아 계시냐고 하니 그분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셨고 나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머니를 붙잡고 아니 엄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여길 어떻게 왔고 이게 다 무슨 꼴이에요? 라고 하니 어머니가 아주 정확한 말투로 나 치매 아니다. 다 연기한 거야 네 마누라 때문에. 그리고 나를 갖다 버렸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머리가 핑 돌아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어머니는 본인이 차고 계시던 손목시계를 제게 넘겨주시며
여기 안에 소형 카메라가 들어있는데 이거 보면 그간 네 마누라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알 거야. 라고 하셨고 저희 어머니를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와 어머니로부터 건네받은 그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보았어요. 그리곤 여태 아내가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전부 다 알 수 있었죠. 어머니는 일부러 바보 흉내를 내야 제 마누라가 의심하지 않고 본인을 대할 것 같아 치매 연기를 하셨다는데 아내는 당연히 어머니가 치매인 줄 알고 오밤중에 어머니의 손까지 묶어 차에 태워 아무도 없는 인적 드문 곳에 그대로 두고 도망을 쳤다는데 알고 보니 경찰에 신고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게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가면서 아내가 혼잣말로 그러더군요. 아, 이 지긋지긋한 노인네 이젠 끝이야. 내가 저 노인네 아무도 모르는데 갖다 버리고 준우 아빠한테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면 되지. 저 노인네가 내 눈앞에 나타나질 말아야 되는데 라며 혼자 고함까지 지르는데 그 이외로도 아내가 어머니한테 했던 행동들은 가히 말을 할 수 없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치매 연기를 하기 전부터 저희와 함께 살면서부터 아내에게 제대로 된 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매번 억압을 받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게 했던 어머니에 관한 말들 또한 물론 거짓말이었고 어머니가 제게 딴소리를 하지 못하게 매번 감시를 하며 어머니 옆을 지키고 서 있었단 겁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제가 항상 어머니와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아내가 저 옆에 있었던 게 스치듯 생각이 났죠. 어머니는 평생을 살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그 강인한 어머니께서 오열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엄마처럼 똑똑한 분이 왜 참고만 계셨어요? 어떻게라도 증거를 잡아서 저한테 이 여자가 이런 여자라고 알려주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치매 연기를 하시면서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니 어머니 입에선 또 한 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아내의 아버지가 그 수감 생활을 하시고 연락이 두절됐던 아내의 아버지가 실은 저희 어머니랑 아주 깊은 원한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기자로 계실 때 아내의 아버지를 고발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으셨대요. 아내의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폭로 기사였는데 그 기사로 인해 아내의 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징역을 사셨다는 겁니다. 어머니 말로는 네 마누라는 나를 처음 만난 날 내 명함을 보고 자기 아버지 그렇게 만든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았다더라.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다가 본인 엄마가 그 집에 들어가 복수를 하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내게 이런 짓을 했대. 나 때문에 지네 집이 완전히 망가졌고 날 원망하더라. 그러면서 본인 뜻대로 순순히 따르지 않으면 너한테 어떻게든 거짓으로라도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병원에 입원을 시킬 거라 공갈을 하는데
그게 벌써 이렇게 8년이 되어버렸고 나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치매 연기라도 해서 요양원이라도 가려고 했다. 그게 내 아들 그리고 내 손주들을 지키는 거라 생각했어. 나만 입 다물면 여러 명이 편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날 병원에 가기 하루 전날 네 마누라가 자고 있는 나한테 다가와 내 팔을 묶고 아무도 없는 인적 드문 곳에 두고 도망을 치더라. 라며 뒷말은 정말 어렵게 이어나가시는데 어머니는 그 어둡고 깜깜하고 축축한 땅에 앉아 동이 틀 때까지 애국가를 부르시며 무서움을 떨쳐내셨다는 겁니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 눈을 뜨고 있으면 그게 더 무서워 눈을 감고 계셨다는데 그 말에 수십 개의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새벽이 되어 동이 텄을 때 그 주변을 보니 무덤이 수십 개나 있는 그런 묘지였다는 겁니다. 이 여자 완전히 사이코 같은 여자였죠. 아무리 지 아버지에 대한 고발 기사를 어머니가 냈다고 해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열흘이 넘게 걷고 또 걸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제가 있는 이곳까지 오셨다는데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분통이 터졌어요. 당장이라도 이 여자를 가만히 안 둔다고 했고 그날 밤에 어머니를 모시고 새벽에 집으로 찾아가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받은 시계를 컴퓨터에 연결해 네가 이딴 짓을 벌인 거냐고 이미 증거도 있고 어머니한테 얘기도 다 들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개거품을 물었어요. 그러니 아내는 멀쩡히 있는 어머니에게 덤비며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노인네 이 약삭 빠른 노인네 하다하다 이딴 카메라를 달아서 날 감시해? 라며 그 소형 카메라를 바닥으로 내리쳐 발로 짓밟고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또한 이 여자의 두 팔을 잡으며 이게 지금 어디다 대고 우리 엄마한테 이 난리야? 어? 너 당장 무릎 꿇고 우리 엄마한테 싹싹 빌어.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소송이랑 형사고발까지 같이 할 테니까. 라고 하니 이 여자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며 어머니가 아닌 제게 와서 여보, 준우 아빠. 아니 지금 어머님 말을 믿는 거야? 어머님 이거 다 거짓말이라니까. 어머님이 머리가 얼마나 팍팍 잘 돌아가시는데 이거 다 조작이야 조작. 애들이 증인이라고. 라며 애들까지 데리고 와 네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다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애들마저 아내에게 엄마 그만하라며 아무래도 엄마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애들이 이런 소리를 할 정도면 도대체 여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알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당장 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고 내일 날이 밝아오는 대로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소장은 당신 친정으로 보낼 테니 이혼소송 준비하라고 했고 형사소송까지 생각하라고 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절대로 안 된다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데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고 어머니를 이모님네 집에 맡기고 사정을 얘기하며 당분간 어머니 좀 보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악에 바친 아내는 소송을 하면서도 제게 도발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저랑 산 것도 일부러 제 등골을 빼먹으려고 산 거라며 이혼소송하면 어차피 네 재산의 절반은 내 거라고 호언장담하더라고요. 근데 재판의 결과는 그 반대였고 아내의 극악무도한 짓이 정상 참작이 되어 재산은 제가 7, 아내가 3으로 분할됐고 손해배상 청구로 제게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줘야 되는 판결이 나온 거죠. 그리고 형사소송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도 애들 엄마인데 애들한테 좋을 게 뭐가 있겠니. 내 생각만 하면 당장이라도 소송하고 싶지만 아직 앞날이 창창한 우리 손주들 앞길에 죄인 엄마라는 좋은 글씨 만들고 싶지 않다. 라고 하여 형사권은 취하를 하였어요. 그렇게 저는 이 여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참 인연이라 생각했던 이 여자가 실은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었다니 이혼 기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네요. 재판이 끝나고 어머니와 애들은 제가 있는 지방으로 다 같이 내려오게 되었는데 다 같이 똘똘 뭉쳐 서로가 받은 상처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일부러 시간을 내 캠핑을 다니며 그동안 애들과 나누지 못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달 저희 어머니께선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폐암 2기라는 선고를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폐암이란 소리에 담배각을 가리키며 50년 동안 요놈 때문에 위로받고 마음을 달랬었는데 결국엔 요놈도 배신을 하는구나
라며 이 정도면 많이 살았다고 아버지 옆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는데 저는 끝까지 포기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셔서 더 좋은 세월 누리고 가시라고 했어요. 그러니 어머니께서도 알겠다며 저와의 약속 지켜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어머니께서 남은 세월 동안은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어머니의 모습을 되찾길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